여기 투자의 신 전원주 선생님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부터 막대한 양의 금, 부동산 투자 성공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달성하신 분이죠. 저는 이분이 100억, 500억이 넘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산이 늘어나는 공식을 온몸으로 실천하시고 부의 추월 차선에서 풀악셀을 밟고 계신 산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돈이 무한 증식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에서 연에 6%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1년 후에는 돈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 6% 중에 3%는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3%는 내가 사용하더라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이걸 10억이라는 자산으로 생각해보면 3천만 원이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고 남은 3천만 원이 실질적인 이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질적인 이자를 안 썼다면 이자가 다시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6%에 해당하는 이자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안 쓰면 이듬해에는 자산과 이자가 이렇게 또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6%의 이자 너무 높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소 8% 정도의 이자가 있는 곳에 자산을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서울 부동산, 금,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3이 남던 실질적인 이자가 이제는 무려 5나 남게 됩니다. 이걸 10억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인 이자는 5천만 원입니다. 이 단계부터 월에 400만 원씩을 써도 자산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전원주 선생님은 이러한 이자 당연히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자산으로 이동되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6%의 이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80이 넘으시는 나이까지도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로소득에서 극히 일부로 생활하시고 남은 돈은 다시 또 투자. 이걸 지금 몇십 년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돈을 무한히 사용하는 방법은 이자가 높은 곳에 자산을 투자하고 이자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돈을 쓴다. 바로 이 실질적인 이자만 사용하면 일을 안 하고도 돈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질적인 이자를 덜 쓴다면 남은 돈이 자산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면서 그냥 경제적 자유가 아닌 자산이 증식되는 경제적 자유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무한히 돈을 쓸 뿐만 아니라 자산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엄청난 단계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이자를 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고 계속해서 소득을 벌고 돈을 아껴 쓰면서 남은 돈을 또다시 투자하게 되면 폭발적인 자산 증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원주 선생님이 막대한 돈을 가지게 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 포인트 두 줄로 정리하자면 절약하고 투자해라. 이게 정말 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금값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건지, 이런 것들은 나무의 이파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단단한 뿌리와 몸통은 절약하고 투자한다가 되고
그걸 지켜나가다 보면 이파리는 알아서 무성히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뿌리와 몸통이 되는 본질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파리가 한 장인지 두 장인지 이번에는 세 장까지 갈지 안 갈지 이런 식의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뿌리와 몸통에 대한 이야기, 절약하고 투자해라 같은 이야기를 하면 뻔한 소리 한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한 그루의 나무에서 보면 저기 저 이파리가 떨어질지 더 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크다가도 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고 벌레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절약과 투자라는 본질을 지켜나가다 보면 이파리에 관심을 안 가져도 어느새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이 나무를 왜 키우는지 그 본질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잘 키워서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잠도 자고 나무에 기대서 여유롭게 책도 읽고 열매도 따먹고 남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나눠 먹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나무를 키우는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가 큰지 제 나무가 큰지를 비교하면서 나무의 목적과 본질을 뒤로 하고 끝도 없는 자산 증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는 과정을 이해했다면 중간중간 나 자신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가 되어야 그 아래에서 편히 낮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나무 아래에서 뭘 하면서 놀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몇 개의 열매가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발적인 자산 증식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증식하는 경제적 자유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라는 궤도에 오른다면 자산이 증식되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계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한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TF에 관한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전원주 선생님이 보시게 된다면 전원주 선생님이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가꾼 큰 나무 아래에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